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설검정에 관한 질문이에요. 읽어볼게요. 표준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규모가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립가설 뭐뭐를 검정하려고 한다. 크기 100의 표본을 랜덤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를 구한 후 기각력으로 어쩌고저쩌고 사용할 때 제2종 오류의 확률은 했어요. 자, 지금 모집단에서 표준편차는 10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은 제2종 오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2종 오류는 뭐냐 했더니 여기 제2종 오류가 여기 있고, 자, 그 대립되는 개념이 제1종 오류입니다. 그 예를 가지고 하나를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형사법정의 사례예요. 사례에서 판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규모가설은 피의자가 무죄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하고 다른 건 H1이죠. HA가 아니고 HA를 쓰기도 하고 1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린 왜 이게 규모가설이 있냐면 우리나라 민주사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설의 이유가 나왔어요. 즉 피의자가 유죄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규모가설 채택, 즉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1종 오류는 뭐냐면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제1종 오류고, 쉽게 표현하면 죄 없는 사람이 감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종 오류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감옥을 안 가는 경우를 우리가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감옥 안 가는 경우가 제2종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제2종 오류가 뭔지를 우리가 대충 알았어요. 자, 요 예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제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집단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키를 보고 그 사람의 평균 키를 보고 저 사람이 서양인일까 동양일까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성인 남자의 평균가 동양인이 165고 서양인이 175. 아, 서양인이 크대요. 서양인이 크다, 동양인은 작다예요. 3명으로 구성된 집단의 평균 키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동양인인지 서양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 가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규모 가설은 동양이다, 대립 가설은 서양이다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준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면 평균 키를 가지고 하니까 크면 서양인, 작으면 동양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양인은 평균적으로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양인은 평균적으로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 동양이라고 판정하는 게 좋으냐면 키가 작으면, 표본 평균이 작으면 저거 작은 정도일 거야 하면 되고, 반대로 평균가 크면 서양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0을 경계로 해서 했다 그럴게요. 그럼 평균 키가 170 미만이면 동양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상이면 서양이라고 판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동양인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65예요. 서양인은 175예요. 근데 커트라인을 이 빨간 선 임계치를 이렇게 정했어요. 나 이거 커트라인 할 거야. 이게 170입니다. 그래서 170보다 크면 어떻게 할 거냐? 규모가설을 기각, 즉 서양인이다 할 거야. 그리고 키가 작게 나오면 규모가설 채택, 즉 동양인이다 할 거야. 라고 판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죠. 키가 크면 큰 종족, 키가 작으면 작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균가 180 나왔어요. 3명이 170, 180, 190인데 평균 180이면 이 사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서양인이라고 하면 돼. 근데 만약 이들이 서양인이라면 정확히 판정한 셈이나 동양인이라면 오류를 범한 거예요. 어떤 오류를 범했을까 했더니 동양인인데 규모가설이 맞는데 규모가설을 기약한 오류, 즉 제1종 오류를 범한 거고, 오류를 범한 꼴이다.
다른 집단의 평균가 167이 나면, 만약에 167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커트라인을 170으로 했으니까 160보다 작으니까 동양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양이라고 판정해야 한다. 근데 이건 어떤 오류, 만약 이들이 동양이라면 정확히 판정한 셈은 서양인이라면 오류를 범한 거죠. 서양인이라면 대립가설이 맞는데 우리가 대립가설을 아니야. 대립가설이 서양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대립가설을 기각, 즉 귀무가설을 채택, 즉 동양이라고 판정한 거라 이걸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나 이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165 대신에 10이고요. 12입니다. 그 다음에 기각력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빨간 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1.5인 거예요. X바가 11.5보다 크게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H낫을 기각합니다. 이때 제1종 오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요겁니다. 그게 알파고요. 귀무가설이 맞을 때 동양인일 때 동양이 아니라고 판정해야 되니까 동양이 아니 귀무가설이 맞을 때 귀무가설을 기약한 그 가능성 제1종 오류고 그 확률은 알파예요. 그럼 제2종 오류는 뭐냐 하면 제2종 오류는 여기서 요겁니다. 베이타고요. 그 확률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구하니까 여기서 베이타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빨간 선은 요 밑으로 내려 빨간 제1종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 녹색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빨간 선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11.5입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따로 별도의 하나의 그림을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12인데 X바가 있어요. 여기서 X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는 X1바라고 하고 X2바라고 하겠습니다. X2바. 그리고 빨간 선 임계치가 11.5예요. 그리고 뭘 구하려면 제2종 오류가 날 확률, 이 면적 구하세요. 이 베이타가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자, 이 베이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림 그리니까 딱 표시됐잖아요. 이것은 저 면적이니까 확률 변수 X바가 X2바라고 해야 되나? X2바가 11.5보다 작을 확률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지두 변환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문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X바와 모수 간에 요 지우고 요거 보겠어요.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 이렇게 되어 있고 표본이 여기 있어요. 뮤와 시그마 제곱이 모수고요. X바가 표본의 샘플 스태티스틱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냐면 X바와 모수는 무슨 관계가 있나 했더니 첫 번째 관계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표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 표본마다 X바가 있겠죠? 그 X바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뮤와 일치합니다. 하고 표본이 여러 개 있겠죠?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표본을 여러 개 구한 다음에 그 X바들이 나올 때 그거의 분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X바는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면 X바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이 크고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X바가 정기분포에 근사한데요. 자,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라요.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결국 X바는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평균은 얼마입니까? 평균은 뮤라고 했으니까 뮤고 분산은 X바의 분산은 이거잖아요. 시그마 제곱 오버 n입니다. 자,
자, 이제 면적을 구하려고 그러면 면적을 구하는데, 자, 이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면적을 구하려고 그러면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루 변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변환하면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못 구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지루 변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했더니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점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변환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그럼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변환하면 됩니까? 했더니 X 빼기 뮤 분자, 분모는 시그마 하면 이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률은 G로 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변환하고 싶은 거, G로 변환하고 싶은 거 대상값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의 평균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분모에는 X의 표준 편차를 놓습니다. 그럼 일로 와 볼게요. 대상값이 뭐예요? G니까 G를 놓고, 그 다음에 뮤를 놓은 이유는 X바의 평균이 뮤라 평균 놓고, 분모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요거와 다르죠? 생긴 이유는 여기서는 X의 표준 편차라는 거고 여기는 뭐를 놓나요? X바의 표준 편차. 왜냐하면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준 편차는 스퀘어루트 씌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바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더 고상한 표현으로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G로 변환하면 우리가 이렇게 G로 변환하면 우리가 구간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11.5와 같은 위치에 있는 G값을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11.5와 같은 위치에 있는 G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11.5예요. G에서 11.5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값이 얼마입니까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위치라는 것은 만약에 11.5가 하위 여기서부터 하위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5% 아니지만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물음표 11.5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G값은요. 요 빗금치면 좌측의 빗금치면 동일하게 5%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위로부터 5% 있다면 여기도 하위 5%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11.5와 같은 위치는 G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11.5 빼기 뮤에 되겠죠? 뮤가 얼마라고 했냐면 12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거 하니까 시그마 10 오버 스퀘어 루트 n이 100이니까 100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P, G 이건 그냥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